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들의 영상들을 보고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회수가 될 돈에 대해서만 자본을 투입하는 겁니다. 위탁 판매 셀러들이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 이 단점들을 극복하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 셀러들도 이 큰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으는 상품의 초점은 오로지 대박 상품에만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어난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품을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업의 구조가 상품을 쫓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내가 제품 한 개를 정말 잘 팔아서 단기간에 떼돈을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돈 벌고 안 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언패스입니다.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위탁 판매로 월 매출 3,000과 순수익 300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탁 판매 셀러로 4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그 활동에서 불어난 자본으로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중국에서 직접 사입을 해서 저희 사무실 창고에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돈이 된다라는 정보만 보고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지금 위탁 판매는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초보 창업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돈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셔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위탁 판매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 위탁 판매 시스템을 돈이 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위탁 판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지금 중간에 보이는 셀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도매 사이트의 상품을 가져와서 그 상품을 가지고 지금 우측에 보이는 여러 마켓들의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을 한 뒤에 이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개별 등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상품을 한 개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쿠팡과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과 같은 마켓에 일일이 로그인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품 등록을 할 때에 위탁 셀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즉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대량의 상품을 버튼 한 번으로 상품 등록을 여러 마켓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왔다. 소비자가 내 상품을 구매를 해서 내가 주문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주문 접수된 상품을 그대로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넣을 때 나의 집 주소로 넣어야 될까요?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게 되면 도매 사이트에서 직접 택배를 싸서 상품을 발송하게 되는데 나를 거치지 않고 나한테 주문을 한 고객 주소로 물건이 배송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넣을 때는 내가 주문을 받은 소비자의 주소를 도매 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 제품이 10,000원 하는 제품을 저는 15,000원에 여러 마켓에 올렸을 때 그 제품이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5,000원의 마진이 중간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컴퓨터만 한 대 놓고 직접 재고를 운영하지 않고 중간 셀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위탁 판매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위탁 판매를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위탁 판매 경험담이나 정보들을 언급한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의 상품들을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우스로 클릭만 해서 상품을 쏘고 돈을 번다. 굉장히 쉽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위탁 판매에 관련된 컨텐츠는 내가 해보니 돈이 된다 안 된다, 된다면 열심히 하세요, 되지 않는다라면 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컨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와서 지금부터 위탁 판매로 돈을 벌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탁 판매가 쉽다라는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들의 영상들을 보고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하루 2시간 투자 월 매출 3천 가능은 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 모두들 달려와서 너도 나도 시작을 해보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은 해요. 매출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진을 3% 보고 월 매출 3천은 가능합니다. 몇만 개의 상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업무를 배우고 도매처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나의 마진을 3% 붙여서 올려놓고 기다리면 실질적으로 매출 3천은 달성할 수 있어요. 매출 3천에 현혹되지 마세요. 매출은 매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프로그램 및 고정비, 부가세를 포함해서 순수익만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30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월 매출 3천, 제가 마진 3% 보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2시간 투자로도. 하지만 최저가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박리담회 형식의 판매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순수익 30에서 50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업무 양이 아닐 겁니다. 박리담회면 주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처리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은 상태예요. 두 번째로 싸게 올리면 가능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싸게 올리게 되면 주문 건수는 많아지고 대신에 반품도 많아지고 CS도 많아지고 품절도 많아지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대비 순수익을 계산해보면 정말 비효율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변질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위탁 판매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무재고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에 있어서 단순히 위탁 판매에 대한 업무 플로우를 보고 자본이 투입되고 회수되는 것만 보면 소자본 창업, 무재고 창업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월 매출 3천을 달성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타 등등 각 마켓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문 건별로 정산되는 시기가 전부 상이할 겁니다. 소셜 같은 경우는 길게는 2달까지 가고요. 그 전에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주문 건수별로 수령인이 구매 확정을 누르면 보통 3일 안에,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으면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한 달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월 매출 3천이 나오면 대략 3분의 1인 1,000만 원 정도가 여러분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깔려있고 돌아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본이 투입되는 시기와 회수되는 시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위탁 판매 제품을 내 마켓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소비자가 내 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면 저에게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급처에 저는 그 주문에 대한 상품을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처에 가서 주문을 넣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공급처에서 내가 입력한 배송지로 상품을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로 고객이 제품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본이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나의 자본이 최초로 들어가는 시점은 바로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온 시점에서 나의 자본이 공급처에 주문을 넣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입된 자본이 회수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공급처에서 발송을 하고 구매자가 반품이나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 달 정도 안에 그 상품에 나의 마진이 포함된 금액만큼 회수가 되는 겁니다.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고 어떤 돈을 먼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주문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나의 자본이 투입이 되니 그 돈은 언젠가는 이윤이 붙어서 회수가 될 돈에 대해서만 자본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적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에 안정적인 시스템인 건 확실합니다. 이 위탁 판매 시스템에서 내가 상품을 직접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마진을 많이 보는 판매 방법을 대입시키거나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판매 방법은 단순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판매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마진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하려면 엄청나게 치열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내가 주문이 많아지고 마진만 높게 볼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은 나에게 합법적인 은행과 같은 돈을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되었고 자본의 투입 시기와 회수 시기를 정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주문이 많아지고 마진을 높게 보는 이 두 가지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위탁 판매 셀러들이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간단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실행하고 그것에 대한 효율이 없고 마진폭이 작다라고 느끼는 순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이외에 다른 솔루션,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시각에는 절대로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절대 그 부분에서는 내가 개선할 점을 찾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버튼만 클릭하고 하라는 대로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량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과정만 했는데 돈이 벌린다라고 생각을 진심으로 하시는 겁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루션이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탁 판매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돈을 벌길 바라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 쉽지 않고 절대 단기간에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위탁 판매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오프라인 유통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프라인에서 내가 유통을 한다라면 소싱 제품에서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한 다음에 그것을 판매를 할 판매처에 그 제품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그 규모가 작을 때는 소싱한 제품을 가져올 때 손수레를 가져와서 판매처에 그것을 배달할 때도 손수레에 실어서 배달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수레로 이동하는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위탁 판매를 한다면 바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소싱한 제품을 어떤 판매처에 등록을 하고 이동을 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트럭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솔루션을 쓴다라고 하면 업무 효율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비싼 트럭을 사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유통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소싱할 수 있는 제품의 거래처부터 먼저 확보를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을 판매할 판로부터 하나하나씩 거래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처가 많아지고 소싱할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트럭을 사서 조금 더 편하고 빨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겠죠. 하지만 이 트럭을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는 돈을 버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벌 수 있을까요? 온라인 위탁 판매에서 돈을 버는 키포인트는 바로 소싱 제품을 어떤 식으로 잘 소싱하는가와 판매처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말고 주문이 많고 적고 마진이 높고 낮고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과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셔서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위탁 판매에서 돈을 버는 요소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키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공급처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1단계고 그 소싱한 상품들을 어떤 판로에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할지가 2단계.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솔루션을 쓰고 프로그램을 쓰는지에 대한 효율은 주문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찾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주문이 많아야지 내가 그 주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의 방향과 종류들을 선택해서 알아보는 것도 그 시기에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품 소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물건을 어떻게 내가 경쟁력 있게 소싱해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키포인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상품 소싱을 구분하고 전략을 세우고 잘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탁 판매로 돈 버는 방법의 첫 번째 스텝인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큰 틀에 갖추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프라인 거래처에서 직접 영업을 해서 물건을 제공받아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의 유튜브의 주제는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위탁 판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거래처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소싱을 받을 온라인 공급처, 즉 웹사이트 상에서 상품을 제공받을 경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웹사이트로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첫 번째로는 중개몰 사이트와 두 번째로는 자체 도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지 진정한 위탁 판매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요. 중개몰과 그러면 자체 도매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개몰의 종류는 크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도매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몰이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말 그대로 중개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공급자들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물건을 올려, 우리 셀러가 팔아줄 거야 라고 공급자를 모으고 셀러들에게는 우리는 이만큼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쉽게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를 해볼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셀러를 모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중개몰의 특징은 일단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쉽게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이 중개몰과 자체 도매 사이트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판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중개몰에 많은 단점과 장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중개몰 사이트의 화면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위탁 판매 셀러들 상의 용어로 도도도매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도도도매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미용핀, 철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젠트레이드라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중개몰에 등록된 물건은 한 개의 종류가 아니라 그 한 개가 세 개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가격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최초 등록한 이 1320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의 상품을 밑에 그림만 지워서 이름을 바꿔서 가격을 상승한 또 다른 공급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은 젠트레이드라는 도매 사이트의 제품인데, 젠트레이드가 직접 올리진 않았지만 젠트레이드 물건을 1320원에 올렸고, 그 다음으로 이 올린 사람의 물건을 다시 수정해서 1410원으로, 그 다음에 이 수정한 사람의 물건을 또다시 어떤 사람이 썸네일과 이름을 바꿔서 1420원에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냐면 바로 품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상품을 가격과 이름만 바꿔서 여러 명이 등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래 원청의 제품 품절이 되게 되면 따라서 우후죽순으로 품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몰들의 가장 큰 문제로는 품절로 다들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위탁 판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차후에 이제 상품명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내가 가공하는 제품이 품절이 된다면 효율성에서 엄청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품절은 위탁 판매 셀러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중개몰의 제품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30만 개에서 많게는 300만 개 미만의 제품을 광고를 하고 우리는 이만큼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온라인 유통 구조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양질의 상품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을 직접 가지고 있는지 가지지 않고 있는지 검수가 안 되고, 공급처에서는 데이터, 즉 숫자로 많은 양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광고에서 가장 큰 효율을 보고 있고 셀러들을 모집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질이 나쁜 상품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300만 개라는 제품 속에 섞여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가 많은 제품 찾아보지도 않고 찾기도 힘들 뿐더러 엑셀로 대량으로 다운을 받아서 판매를 하면 당연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마진을 많이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체 도매 사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창고에 물건을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도매 자체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만 보여드렸고, 이 4가지 중에서 피루커머스는 제가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도매 사이트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매 사이트는 각각의 도매 사이트에서 중국에서 물류를 수입을 한 다음에 그 도매 사이트에 제품을 올릴 때 그 올려져 있는 가격에서 추가로 붙는 마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확률적으로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다지 무조건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도매 사이트들은 어떤 단점과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물건을 창고에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고 직접 택배를 싸고 발송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고나 품절이 났을 때 재입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CS가 굉장히 빠릅니다. 중개몰 같은 경우는 셀러가 직접적으로 공급사와 컨택을 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중개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질문이나 해당 품절이나 재입고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남겼을 때 그 문의를 다시 공급처에다가 문의를 하고, 공급처에서 다시 답변을 달면 그 답변을 다시 셀러들에게 토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셀러 입장에서 고객과의 CS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진에서 볼 수 있는 우위가 높은 상태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각각의 도매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 사이트다 보니 가지고 있는 상품 수가 중개몰 사이트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중개몰과 자체 도매몰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몰에는 상품 수가 많고 판매 보조 시스템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마진율이 작고 품절이 많고 CS 처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도매 사이트는 상품 수가 중개몰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리고 판매 보조 시스템이 각각의 도매 사이트는 중개몰만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도매 사이트들도 존재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러면 자체 도매 사이트의 장점은 마진율이 높고 일단 품절이 적겠죠. 품절이 되더라도 재입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CS 처리가 굉장히 빠른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직접 보유한 자체 도매 사이트의 품절률이 또는 단종률이 왜 작을까요? 본인이 직접 도매 사이트 창고에 물건을 재워놓고 판매를 하는, 운영을 하는 도매 사이트의 운영자라면 상품이 1000가지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1000가지 중에 잘 나가는 것은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잘 나가서 품절이 되었다. 잘 나가지 않아서 악성 재고로 쌓여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잘 나가는 제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재입고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재입고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잘 나가지 않은 것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판매가 잘 돼서 품절이 된다. 그러면 재입고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개몰과 자체 도매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는 중개몰만 써야 되냐, 자체 도매몰만 소싱을 해서 팔아야 되냐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두 가지 다 운영하셔도 되고 둘 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을 디테일하게 본인이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만 내가 해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상품 소싱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에 있고 높은 위치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중개몰과 자체 도매몰의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개몰에서는 마진율이 작고 품절이 많고 CS 처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점을 알고도 중개몰은 원래 이렇지라고 포기를 하고 판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단점들을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서 판매를 시작하겠습니까?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고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매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만 가질 뿐이지 불만을 해결해서 좀 더 나은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위탁 판매가 경쟁이 치열하고 판매자가 많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 보면 이런 사소한 차이에서 극복하는 어떤 비기들만 축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위탁 판매업을 창업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개몰과 같은 많은 단점들, 마진율이 작고 품절이 많고 CS 처리가 느린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요? 수많은 상품 중에 엑기스 상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일단 중개몰에서 팔래. 중개몰에 상품이 많고 익숙해져서 중개몰에서 나는 상품을 판매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개몰 안에 수백만 개의 상품들 중에서 직접 팔아보시면서 주문을 넣어보시면서 대응이 빠르고 품절이 적은 도매처를 찾아내는 작업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직접 팔아보면서 주문을 넣어보시고 두 번째로 대응이 빠르고 품절률이 낮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급처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해당 공급처만 별도로 기록해 놓고 그 코드로 나중에 나만의 엑기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처만 별도로 기록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이 어떤 큰 단점이 있냐면 바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엑기스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이런 시간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잘 팔려면 쉽게 생각해서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총알을 갖추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총알을 갖추는 시간을 소요하고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체 도매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상품 소싱을 준비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체 도매몰의 단점은 상품 수가 너무 적고 판매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이 단점만 극복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 소싱 방법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이 단점들을 극복하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커피 한잔 먹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탁셀러를 준비하는 초보 창업자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한 100명한테 물어보시면 80명은 괜찮다라고 찾아오시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 상품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고 개인 영업을 통해서 업체 리스트들을 모으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상품 수가 적은 도매 사이트 단점이 그런 도매 사이트들을 여러 군데 모으면 상품 수가 적은 단점은 일단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곳의 상품 수를 모으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별도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프로그래머 출신도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웹 언어의 개발과 같은 필요한 부분을 만들 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컴자도 몰랐던 사람이지만 저의 돈벌이를 위해서 직접 PHP라는 언어를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면서 제가 이 여러 도매 사이트를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내가 판매를 하는데 쉽게 판매할 수 있게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 도매몰에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고착화시키려면 최대의 단점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쉽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 꼭 굳이 개발 언어가 아니더라도 엑셀이나 또는 여러분들 수기로 관리만 될 수 있는 포인트만 잡으신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가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셀러로 활동할 때 제가 만든 자체 도매몰을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개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원하는 도매 사이트에 코드를 찍고 검색을 누르면 그 도매처의 제품이 나오고 전체 선택을 해서 상품명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테이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테이프에 관련된 제품 모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솔루션 카테고리 코드를 잡을 수 있게끔 찍으면 팝업 창이 뜨고 여기에 내가 생활 잡화 라는 카테고리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내가 생활 잡화에서 어떤 소분류의 카테고리 코드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찍은 다음에 엑셀 다운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든 페이지고요. 상품명 가공을 했을 때 이 원래 상품명에 대해서 내가 가공한 상품명을 적고 그 가공된 상품명을 저장을 해 놓으면 별도로 가공된 상품명만 또 다운이 돼서 내가 셀러로 물건을 팔 때에 조금 더 쉽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 분석 탭과 내가 월별로 어떤 게 잘 나가고 어떤 것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창이고요. 그리고 상품 등록은 제가 자사몰을 통해서도 위탁 판매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도매처를 찍고 내가 판매를 진행할 사업자 아이디를 찍은 다음에 가공된 상품명과 기본 상품명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각 도매처마다 내가 가격 비율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자사몰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형태로 제가 개발했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우와 이걸 어떻게 만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체 도매몰로 판매를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와 젠트레이드 사장님이 공동 개발자로 GSM이라는 포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 포탈에서는 어떤 부분이 보여지냐면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부분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의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의 제품 수와 총 제품 수가 나오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도매처 제품을 판매를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포탈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체 도매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GSM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판매 포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제 채널 커뮤니티에 보시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오시면 제가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공유해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해당 사용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판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탁 판매 상품 소싱에 대해서 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남들처럼 위탁 판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위탁 판매에 돈 버는 방법은 바로 상품 소싱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사고로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 건지 말 건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거기서 단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창업을 하셔도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탁 판매업이라는 단순하게 형용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온라인 유통 중에서 하나의 기술로 위탁 판매를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부터 그 소싱하는 도매 사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남들과 다른 결과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저와 함께 상품 소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탁 판매업을 하면서 가져야 될 생각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상품명 가공과 판매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량 등록으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위탁 판매업을 생업으로 가져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탁 판매를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을 알기 전에 우리는 위탁 판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업무 플로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 판매에서 상위 셀러들도 이 큰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업무 플로우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위탁 판매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소싱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개몰과 자체 도매 사이트에 상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체 도매 사이트 상품들을 여러 도매 사이트를 묶어놓고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GSM이라는 플랫폼이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품 소싱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 소싱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지 각각의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다룰지를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상품 소싱을 선택을 하고 결정이 됐으면 두 번째로는 그 소싱한 상품의 상품명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저희는 부여를 할 겁니다. 이 상품명 가공과 상품명 가공 후의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명 가공한 상품을 등록을 하고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죠. 목적성을 가지고 등록하시고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이 목적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제품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주문 내역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분석하는 방법도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분석 내역을 통해서 내가 알아냈던 방법들을 다시 어디에 적용해야지만 나의 데이터들이 더 양질의 데이터가 되냐면 바로 상품명 가공을 할 때 이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서 점점 더 나아지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만의 엑기스 DB가 모이게 되는데 그 엑기스 DB가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누적된 엑기스를 폭발시키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업자가 한 개고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사업자를 내던 팔로를 늘리던 마켓을 늘리던 아이디를 늘리건 누적된 DB에 대한 엑기스 정보들을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온라인 상에 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매출이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죠. 하지만 이 과정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업을 진행하는 동안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멘탈 관리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첫 걸음마를 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상황을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으건 자본이 없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위탁 판매로 베이스를 다져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상황에서 잘 만드시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교육생들 중에서도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결국은 도매 사이트만 돈을 벌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가 돈을 벌 것 같다면 도매 사이트를 차리시면 돼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저도 셀러로 4년 정도 활동을 했고 거기서 판매한 잘 팔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품들로만 지금 도매 사이트 제품을 중국에서 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탁 판매업을 할 때 돈을 벌기도 했지만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셀러로 활동을 하면서 잘 팔리는 제품의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도매 사이트를 차려야지 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보시는 거와 같이 이 세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한테 이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냐면 목적만 있으면 내가 부정했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내실을 다져가면서 위탁 판매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저 자본으로 일단 시작은 가능하다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밖에서 여러분들이 카페나 음식점을 창업을 할 때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같은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를 해야 본전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위탁 판매는 처음 초기 투자 자본은 주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내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창업보다도 시작 자체에 있어서 많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는 도중에 결국은 많은 자본이 들어가더라 라고 하지만 주문이 잘 들어와서 내 자본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겠죠. 그죠? 이 세상에 그렇게 적은 자본으로 돈을 차츰차츰 불려나가는 게 현재 기준에서 이 정도의 자본 규모로 나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위탁 판매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구조를 반드시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장기간으로 본업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온라인 판매, 온라인 유통 안에서 요즘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그리고 3달 안에 매출 3천만 원 이상 만들기 라는 자극적인 주제로 오로지 상품을 판매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점만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상품의 초점은 오로지 대박 상품에만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의 경쟁 강도가 낮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좋은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상품만 찾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아이템들도 반드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선행이 되고 여기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사업 구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튼튼한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즌용 제품, 유행성 제품을 제가 자체 브랜딩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택배가 하루에 100개 정도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와, 부럽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기본 사업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택배 100개의 물량을 바로 소화시키려면 택배를 싸는 인건비와 택배를 쌀 때 들어가는 박스 및 부자재들에 대한 고정비, 그리고 하루에 100개가 나간다면 이 제품이 중국에서 우리가 구매 대행을 통해서 물건을 사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평균 중국에서 발주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약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00개를 2주로 곱해보면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1000개의 재고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약 30%의 안전재고까지 포함해서 1300개 정도는 넉넉하게 항상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품을 원룸에서 보관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고정비가 또 증가하겠죠. 자, 첫 상품이 대박이 나고 나서 고정비가 증가한 상태에서 이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유행성 제품이나 시즌 제품들은 그 유행이 지나면 구매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늘어난 고정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에 벅차는 순간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어난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품을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업의 구조가 상품을 쫓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개 제품을 팔아서 내가 월 매출 얼마를 찍었다 라고만 자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사업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제품 한 개를 팔아서 한 달에 얼마 이상 벌었다 가 끝이 아니라 얼마 이상 번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본의 흐름을 만들었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쫓는 사업 구조를 절대 하지 마시고 초보 셀러이실 때 온라인 유통을 근본적으로 탄탄한 사업 구조로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 베이스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시즌마다 한 번씩 유행성 제품이나 시즌 제품을 트라이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 SNS나 폐쇄몰 또는 다른 루트의 판매 방법들 또는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을 이용해서 특정 잘 나가는 제품군을 만드는 작업들, 이 모두가 베이스가 갖춰진 채로 이 사업 구조 안에서 하나의 추가적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씩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사업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초보 온라인 유통 창업자들이 가장 좋게 베이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온라인 유통 창업 구조에서 사업 구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스 구조, 밑바닥이 되는 나의 베이스 구조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일단은 저자본으로 시작하면서 탄탄하게 베이스를 다져나갑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깔아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하고 수익이 발생하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판매 방법들을 한 개씩 붙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스 구조에서 나오는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분석해서 잘 나가는 상품과 또는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습관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1타 2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베이스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나가는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스로 위탁 판매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SNS 판매를 통해서 또 하나의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시즌 상품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해서 매출에 기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행 상품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본인이 브랜딩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유행 상품에 대해서 내가 직접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 노출 작업,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업이죠. 상위 노출 작업도 하고 나면 폭발적으로 효과가 있고 정말 재밌는 작업이지만 여기에 맞춰서 내 모든 사업 구조를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베이스를 가져놓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위 노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 한 개 정도를 직접 띄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마케팅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살들을 붙여 나갈 수 있는 지금의 사업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온라인 판매 창업이 정말 좋은 이유에 대해서 근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과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 창업이 진짜 좋은 이유는 베이스 구조를 만들고 사업에 살을 붙이기가 정말 좋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치킨집 하다가 국수집 하려면 어떻습니까? 권리금, 인테리어, 보증금, 월세, 추가 인원, 고정비 계속 증가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온라인 판매는 기존의 베이스에서 판매 창고 늘리는 것도 회원가입 10초면 한 군데 늘릴 수가 있어요. 판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정말 온라인 판매 창업이 좋은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살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좋은 이유들을 진짜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 그 효과가 빛을 발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 구조가 갖춰진 채로 내가 하나의 방법들, 즉 사업의 살들을 붙여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탁 판매 베이스 구조에서 또 다른 좋은 점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 제품으로 베이스를 다지게 되면 판매가 일어나겠죠. 단순히 돈을 벌고 매출을 올리는 역할 이외에 여러분들이라면 사입하지 않았을 또는 쳐다도 보지 않을 제품들을 직접 팔아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제품군들의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내가 위탁 판매를 하던 제품들을 내가 직접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잘 나가는 것들만 판매를 시작을 하시면 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 선순환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살을 붙여 나가기 시작한다면 위탁 판매가 베이스가 되고 많은 상품을 팔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보는 시야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요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워드 분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제품을 내가 돈을 벌면서 직접 팔아보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제품군들의 구매 습관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데이터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한 가지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 도매 사이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은 팔토시입니다. 원래 제가 위탁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팔토시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인지 저는 몰랐겠죠. 하지만 이 팔토시도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 전용으로 잘 나가는 아이템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도매로 직접 판매를 할 때 내가 파는 방법에 따라서 잘 팔리는 상품의 카테고리 군들도 정말 다 다르고, 그 카테고리 군마다 내가 판매를 해야 될 판매 전략들이 너무나 다른데,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만 목숨을 거시고 그것을 모든 카테고리 군에 획일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판매를 시작해보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사업의 베이스 구조로 만들기에는 가장 좋지만, 굳이 단점을 뽑자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굳이 단점을 뽑자면 단기간에는 튼튼한 베이스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 판매도 단기간에 매출은 올라갈 수 있지만, 멀리 봐서 내가 온라인 유통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튼튼한 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판매 전략들을 세워서 나의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 단기간에 만들어 놓은 위탁 판매의 베이스 구조는 단기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양질의 제품을 내가 가공을 해서 탄탄한 베이스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1년 돈 벌고 안 버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튼튼하게 베이스를 만들어 놓아야지만 몇 년이고 오래도록 사업의 구조가 유지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매출 많이 찍고 두 번째 달에 손가락 빨고 있을 겁니까?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만드셔야 돼요. 상품을 쫓다 보면 판매 전략이라는 것은 마켓 로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상품을 쫓는 사람들의 사업 구조들은 6개월마다 또는 로직이 바뀔 때마다 매출이 휘청휘청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위탁 판매 베이스 구조를 만들 때 돈을 벌면서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세심하게 내가 직접 다 파악하고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 구조를 만들 때 튼튼한 베이스를 위해서 위탁 판매를 반드시 다져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자를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과 상품명 가공이 왜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 오시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집에서도 혼자 공부를 하면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좋은 정보가 됐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업을 하시는 셀러들에게 필요한 필수 4가지 항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상위 셀러가 되시더라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실 때마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0.01%의 확률을 무시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복리이자 개념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0.01%의 확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판매자들이 판매자 본인 위주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물건을 파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소비자의 생각을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특정 사람들은 생활용품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에서 셀러로 판매를 진행을 할 때 다이소 제품보다 비싼데 이게 팔릴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이소 제품보다 비싸도 팔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상품명 가공 탭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올리기만 해도 다이소 제품보다 싸더라도 다이소에 가기 귀찮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의 습관이 0.01%, 즉 대중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소수의 확률이라도 여러분들은 그 확률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많죠. 스마트 스토어 창업. 스마트 스토어가 요즘에 가장 핫하니까 나는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만 판매를 할래. 요즘 누가 G마켓, 인터파크에서 제품을 구매해?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0.01%의 확률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단 1%, 0.01%의 확률만 있더라도 그곳에서 판매를 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습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특정 소비자층들은 본인들이 기존에 이용해왔던 G마켓과 다른 오픈마켓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G마켓에서만 아직까지도 물건을 사십니다. 그것이 비싸든 싸든 일단 자기가 꾸준히 구매해왔던 습관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시는 소비자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확률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0.01%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먼저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가 핫하지만 나머지 마켓들을 무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확률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2018년 9월 기준으로 쇼핑몰별 월간 순 방문자 합계는 7,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복 IP는 제외를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수치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간과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핸드폰으로 집에 와이파이를 잡고 쇼핑 플랫폼에 접속했을 때와 지하철 타서 출근할 때 지하철 와이파이 잡고 했을 때, 회사에서 회사 컴퓨터로 접속했을 때, 퇴근해서 술집이나 커피집에서 와이파이 잡고 했을 때, 이런 경우 다 중복은 아니지만 같은 한 명이 여러 번 접속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능성을 제가 굉장히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 휴대폰, 사무실, 와이파이 3개를 사용을 해서 1인당 6번 하루에 쇼핑 플랫폼을 접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6번이나 각각 다른 IP로 접속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7,800만 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다 이렇게 6번 정도 방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방문자 숫자는 1,3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물건을 파는 온라인 판매 창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제품을 팔리게 할 확률을 0.01%만 잡아볼게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치를 10%, 1%도 아니고 0.01%의 사람만 내 물건을 산다라고 마음을 먹겠습니다. 이 0.01%의 확률도 팔 자신이 없으면 정말 온라인 판매 창업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0.01% 1,300만 명 중에서 내 물건을 살 사람이 0.01%라고 가정을 해도 1,300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싱하는 아이템이나 제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파는 제품을 1,300개 팔거나 1,300개 정도 재고를 보유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0.01%라는 확률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작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표본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0.01%의 확률이라도 잡으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상위 노출만이 절대 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효율성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진행할 때 최초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고 사업 구조를 만들고 베이스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한 개의 상품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개의 상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도 잘 팔고 잘 관리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효율성을 중시하는 작업들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5만 개 또는 10만 개 또는 100만 개의 상품들을 솔루션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다루는 상품의 개수가 많다 보니 이 많은 상품들에게 내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공부한 잘 팔리는 비법이나 책에서 공부한 내용, 블로그나 카페,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 마지막으로 내가 강의를 신청을 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잘 팔리는 방법들을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잘 팔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 잘 팔리는 방법을 적용하는 게 상품 여러 개를 취급하는 사람보다는 내 제품 한 개를 띄우기 위한, 폭발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은 상품 한 개를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한 개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5만 개나 10만 개에게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한 개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면 5만 개, 10만 개 제품을 모두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려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잘 팔리면 다행이지만 잘 팔리지 않는 제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노동력이 투여된 시간적 손해는 잘 팔리지 않는 제품에 투여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으로 항상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두 개의 제품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항상 내가 생각하지 말고 올려보시고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역추적해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방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5만 개 제품 중에 내가 일단 올려보고 잘 팔리는 거 위주로 내가 아는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작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강조한 작업 방법들은 어떤 게 있냐면, 간편한 상품 가공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자에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0.01%의 확률을 적용해서 내가 주문이 들어올 확률을 0.01% 아주 미세하게 올리는 작업, 그 작업이 시간적 소요는 많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5만 개라는 상품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효율성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복리이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단리이자와 적금이 복리이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단리이자는 원금의 이자만 계속 누적돼서 붙어가는 형태고, 복리이자는 원금의 이자가 붙고 그 다음 달에는 원금의 이자와 이자의 이자가 또 붙어서 자본이 불어나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아주 미세할 정도로 수익을 조금 더 보는 정도지만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엄청 크게 돌아온다는 논리죠. 그러면 이 복리이자 개념을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자들도 반드시 지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시작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베이스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내가 제품 한 개를 정말 잘 팔아서 단기간에 떼돈을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지치게 되는 것이고요. 복리이자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효율성 좋게 0.01%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적용하시다 보면 복리이자 개념으로 우리는 다루는 제품이 한 개가 아니라 5만 개에서 10만 개 또는 많게는 1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제품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 파급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복리이자가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용품의 제품을 보면 100원짜리 제품을 내가 마진을 50원 남긴다고 하더라도 팔고 나면 내가 50원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 팔아서 50원 남기는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작조차 안 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판매,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 100원짜리 제품에 대해서 마진을 50원 남긴다면 우리는 그 제품의 마진율은 50%가 넘겠죠. 계산법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제품이 100원짜리 제품은 한 개만 들어올 확률이 높냐? 절대 아닙니다. 제품마다 조금씩은 상이하겠지만 도매 사이트에서 생활용품으로 취급하는 저가의 제품들은 100원 미만의 제품들은 대부분 구매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매 습관이 한 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한번 주문하실 때 100개, 200개, 300개 정도, 보통 200개에서 300개 정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 100원짜리 제품은 한 개로 봤을 때는 객단가가 100원이지만 본인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을 평균값을 매겨 놓으면 2, 300개가 평균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객단가는 2만원, 3만원짜리 제품이 되는 겁니다. 100원짜리에서 50원 마진 보면 여러분들은 2, 3만원 제품에 대해서 15,000원 또는 만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객단가가 원래 25,000원에서 3만원 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마진을 만원에서 15,000원 보기가 쉬울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로 100원짜리 제품에 대해서 내가 마진을 50% 보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50원의 차이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봉 통을 사려고 해요. 100원짜리 제품이 있고 130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진이 이쁘고 구매 후기가 달렸으면 130원짜리 제품을 살 확률이 높겠죠. 그 30원의 차이가 구매를 방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단가가 높은 제품보다는 객단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매 습관 자체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내가 개당 단가의 마진율을 높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마진을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 그 예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복리이자의 개념에 대해서 위탁 판매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복리이자에 대한 개념 설명 사전을 첨부를 했고요. 이런 내용을 읽으시고 지금 이 제품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의 제품입니다. 원가가 1,200원 정도 하고 제품은 나무 집게로 보여지죠.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제품은 아닐 겁니다. 한 개 팔아서 내가 마진을 300~400원 본다. 그러면 한 개 팔면 300원 밖에 못 보네? 그럼 이 제품을 왜 팔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판매 습관을 제가 단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 제가 설명드린 복리이자라는 개념과 맞닥뜨리고 합쳐지게 되면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200원짜리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셀러의 마켓 아이디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셀러 분들 중에서 한 분 잘 파시는 한 분에 대해서 아이디를 검색해서 왼쪽은 스마트 스토어, 즉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고 오른쪽은 G마켓에서 노출되는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의 제 상단에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나무 집게가 보이죠? 이 썸네일은 도매처에서 제공해주는 3가지 썸네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까 그 도매 사이트 제품이 맞고요. 거기서 판매를 진행하는 셀러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품을 4,790원에 팔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한 개 팔아서 3,000원 남네? 언제 내가 월 300 이상을 벌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셀러들이 팔고 있는 제품의 구매 건수를 보면 어마무시하죠. 이 구매 건수를 제가 수익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4,790원이면 수수료가 한 6%에서 7%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340원 정도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가가 1,200원이니까 우리가 3,200원 정도 마진이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구매 건수가 몇 건입니까? 740건이죠? 3,200원을 740건을 곱하면 이 제품 하나로 내가 포장도 하지 않고 이 제품 하나로 23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에만 이렇게 잘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오픈마켓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고, 이 제품만 구매 건수가 높은 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제품이 전부 다 구매 건수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깔리기 시작하면 밑에 거 예를 한번 또 추가로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 개당 마진이 500원 정도 남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도매 사이트의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 798건, 약 800건 가량 판매를 했을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스티커 하나로 40만원 정도 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복리이자라는 개념에서 한 개, 두 개 제품, 잘 팔리는 제품들을 계속 누적시키고 0.01%의 확률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마켓에 뿌린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효율성을 강조해서 상품명 가공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면, 그리고 팔렸던 건 남겨놓는 데이터 관리까지 하신다면 판매는 여러분들에게 자본을 굴려줄 최고의 은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되면 각 마켓마다 등급이 낮을 때는 최초 5,000개 정도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죠. 이건 마켓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5,000개라고 가정을 해보면 10개 마켓에 내가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5만 개의 상품입니다. 그럼 이런 제품들로 내가 5만 개를 누적시킬 수만 있다면 내 제품을 살 확률 0.01%로 잡아도 5만 개라는 상품과 소비자들이 단가가 적고 구매 습관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제품들만 깔리기 시작한다면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솔루션 쓰는 법만 배워서 상품을 등록해놓고 팔리면 팔렸네 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관리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재산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1년 동안 위탁 판매 셀러를 했어요. 대량 등록으로. 그럼 그 1년치의 데이터들을 쭉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월 달에 잘 나갔던 거, 2월 달에 잘 나갔던 거, 또는 여름철이 오기 전에 잘 나갔던 거, 또는 봄에 잘 나갔던 것들에 대한 정보가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이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마켓에 올릴 수 있는 상품의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연마다 또는 분기마다 또는 반기 또는 계절마다 잘 팔렸던 제품의 코드들을 관리를 하셔서 그 빈 공간에 등록을 하시면 매출 상승에 큰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끝으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명 가공에 대한 영상을 찍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데이터를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조금 더 뛰어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G마켓 옥션 11번가에 내가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 약 평균적으로 5,000개의 제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5,000개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5,000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서 내가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놔두었는데 팔린 제품이 한 10개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 팔린 제품이 10개라고 가정을 하면 5,000개 중에 4,990개는 허수죠. 팔리지 않는 제품 수만 내가 채워놓은 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가 이루어질 확률이 0.01% 올라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팔린 제품 10개는 놔두고 다시 4,990개를 나머지는 지우고 4,990개를 새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문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0.01%를 늘린 작업이 2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 2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팔린 제품에 대해서 10개 놔뒀죠. 이걸 왜 놔뒀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실 때 온라인 제품을 못 믿으시는 분들에 대한 구매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똑같은 제품이라면 구매 건수가 달리고 리뷰가 달린 것들을 구매하시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팔린 제품 10개를 놔두면 이 10개가 다시 재판매될 확률이 안 팔렸던 제품을 올리는 것보다는 0.01%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이
등록이 되다 보면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개가 5000개가 된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이 5000개인데 그 5000개라는 제품이 전부 다 팔렸던 데이터로 누적시킨다면 우리는 이것을 엑기스DB라고 부릅니다. 자, 엑기스 데이터들을 이렇게 누적시켜서 5000개를 팔렸던 걸로 꽉꽉 채워 넣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5000개를 신규로 등록하는 확률보다는 주문이 훨씬 잘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말한 아까 그 두 가지 중에서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설명드리기 전에 마켓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마켓의 로직을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마켓마다 다르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팔렸던 제품을 조금 더 올려주겠죠. 왜 그럴까요? 팔리게 되면 일반 오픈마켓이나 소셜 모두 다 팔렸던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판매가 되고 나면 그 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죠. 결국은 그 팔로에 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인 거잖아요. G마켓과 옥션 이런 오픈마켓에 여러분 팔리지 않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제품 중에서 안 팔렸던 거를 임의로 상단에 노출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개라도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조금 더 잘 팔리게 올려놓겠습니까? 심플합니다. 그죠? 마켓은 자기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판매자를 좋아합니다. 그게 광고든 수수료든 다양한 형태로 개입이 되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팔렸던 제품들을 놔두는 이유가 일단 팔렸기 때문에 이 제품의 어떤 판매 페이지에 대한 점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켓의 시스템상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제품 팔렸네?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줬네? 수수료를 줬네?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등록하는 것을 왜 하냐면 만약 각 마켓에서 신규 상품에 대한 점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 잘 팔던 사람들만 이 시장 자체를 독점하고 있겠죠. 그러면 마켓 입장에서 어떤 제품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제품을 올렸는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제품보다는 신규로 어떤 제품을 등록을 한다면 이 제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규 상품에 대한 리스팅을 상위로 노출시켜주는 약간의 점수들은 모든 마켓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만 간단히 파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0.01% 올릴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누적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듯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접목시킬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판매 정보들을 무조건 정리를 잘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상 이번 시간에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어서 상품명 가공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잘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정보와 앞으로의 정보가 기대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